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요번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이제 자폐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요번 거는 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두 번째 비디오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일반 자녀 교육이 아니라요. 근데 그 이유가 계기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이 아니죠. 뉴스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폐 그러니까 성인 거의 뭐 10대 후반인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 큰 아이죠. 예, 아이의 부모가 생을 뭐 달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길래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봤더니 뭐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아이를 키워오고 이랬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그 삶들을 쭉 보여주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폐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자폐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네. 근데 왜 통제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나는 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보이질 않으려고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그 ABA라고 하는 거 있죠? 행동 발달을 교정하는 그런 것들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 융화될 수 있게 이 사회적인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같이 움직여가면서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시켜야 될까요? 아이들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네. 다른 아이들과 섞여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접근법이 여러분들 그 접근법이 진짜 독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개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개를 훈련시킬 때 개가 한 10마리를 훈련시키면요. 한 마리, 두 마리 될까? 한두 마리 정도나 그 훈련에 적응해서 실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준다 그러죠. 예, 이거는 제가 실제 어디선가 TV에서 봤던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자기 의지와 다르게 훈련을 시키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8에서 9마리 개가 그 길을 못 가고 도태가 되듯이 나머지 아이들은 다 도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반복 훈련, ABA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 훈련이죠. 예, 반복 훈련. 그리고 반복 훈련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이나 벌을 줘가면서 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상을 해주고, 이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똑같죠? 개들 훈련시킬 때 개가 잘 따라 하면은 개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줘가면서 하는 것.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개도 8에서 9마리가 도태가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개 중에 이런 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잘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융화가 돼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거의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직접 그 데이터를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만 열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공의 확률이 없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한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싫다고 반항하는 것. 언제 반항하죠? 아이들이 나가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 안 입겠다고 뒤집어지죠. 뭐 하자 그러면 뒤집어지죠.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같은 건물에 아파트 건물에 이제 저희 애가 그 고기능 자폐 진단을 이거 받아왔고 또 저희 애가 자라온 거를 그 건물에서 같이 봤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이제 저희 의견도 물어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최근에 진단을 그 고기능 자폐로 받았는데 저 어떤지 아세요? 그 오는데 길에서 중간에 봤더니 아이는 뒤집어져 가지고 안 간다 그랬더니 엄마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반강제로. 엄마가 안으니까 아이는 몸을 뒤로 확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그 저기 뭐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받쳐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뉴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 요만한 아이, 통제는 가능하죠. 내가 꽉 안으면 되니까. 그런데 애가, 지금 저희 애가 저보다 크거든요. 힘도 저보다 세거든요. 그런 아이를 딱 놓고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더군다나 엄마, 여자분들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아마 저는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아마 제가 통제를 못할걸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통제가 가능한 근육이 이런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맡겨놓는 수밖에 없다고 뉴스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그런 통제에 갖다 놓으면 그 아이들 삶이 뭐가 될까요? 이거는요, 개들보다도 못한 삶이죠. 그죠? 개들은 훈련을 안 받은 애들은 오히려 인정해가지고, 아, 너희들은 훈련이 안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저기 뭐야 가서 이제 뭐 애완견으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그냥 가라. 뭐 그 사실상 뭐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도태되는 개들은 다 저 딴 데로 보내지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그런 뭐죠 심지어는 그 아마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네. 어쨌든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개처럼 그 팔려가서 도축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자폐 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딜레마일 겁니다. 예.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반항을 하고 또 부모로서 아이의 그런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하면 아이가 융화가 되게 돼야 되는데 융화가 되게 되려고 하면 보상을 하든 무슨 어떤 벌을 주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아이에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는 어쩌면은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극약 처방 같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 그러는데 옆에서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이게 흔히 벌어지는 제가 많이 봐온 겁니다. 예, 그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옆에서 야, 이 또 술 처먹어? 담배를 피우겠다 그랬더니 담배 좀 끊어. 그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보통 어떻게 나오죠? 싸움이 벌어지죠. 네. 난리가 나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 그랬더니 어떤 그 한 친구가 그 당뇨에 비슷한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술 좀 그만 처먹어라. 그러니까는 네 당뇨가 오고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은 술하고 당뇨의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본 게. 네. 비슷한 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지어는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그 싫은 거 내가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꽝 부딪혀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면서 그 심지어는 뭐 저희 물건도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아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예? 말 그대로 아이의 의견은 무시되죠. 그리고 부모가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불만이 쌓여가죠. 아이가 불만이 쌓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런 어떤 행동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를 시한폭탄을 쌓아가고 시한폭탄이 쌓여가면 결국은 그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핫가닥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이 없어지죠. 예. 그 생을 달리하는 그 사람들 갈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죽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더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 있어 봐야 그거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극약 처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그 시각 눈초리라고 하죠. 그냥 무시하세요. 아이가 행동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바라면서 쟤 왜 저래? 저 얘 그런 행동 자주 하거든요. 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심지어는 어땠냐면은 교실에서 하도 저희 방구를 껴대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불러가지고서는 애가 너무 방구를 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애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방구 많이 끼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 아이 혼 안 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각 눈초리로 아이를 얽매는 그 순간에 아이는 튕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인 나와 의사소통도 안 되면 적어도 부모인 나에게 의지도 할 수 없으면 그 아이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 어떻게 할래? 응? 차라리 방구 끼고 싶을 때 저기 선생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서 밖에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그냥 방구 끼고 들어오는 거 어떻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건 아이가 좀 한참 컸을 때죠. 거의 그러니까 6, 7학년 그러니까 6, 7학년 예, 맞아요. 그 선생님이 저희 세컨더리에 올라갈 때 8학년 올라갈 때 그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저희 중학교 2학년 정도 될 때쯤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건 괜찮겠냐고 이해해 줄 수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합의 보고 아이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얘는 수업하다 말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방구 끼는 것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또는 이게 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이를 올감하게 되죠. 올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는 부모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저희 아이의 의사를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통제를 하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는 점점점 의사소통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가 시키는 것들마다 왜 한번 이런 거 있죠? 미운 털 한번 박히면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운 털 박아놓으면 그거 뽑습니다. 네, 미운 털을 박아놓고 뽑죠.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아이와 부모는 충돌이 벌어지고 불꽃이 튀면 튈수록 아이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냥 말 그대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해주려고 접근해도 아이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게 쌓이면 폭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시선 그냥 무시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시각을 자꾸 의식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지금 6월 달인데도 오늘 날이 쌀쌀해서 이렇게 걸쳤는데 제가 걸치고 나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더운 날이라고 해볼게요. 걸치고 해서 더운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쳐다보지? 이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되나? 요즘 시대는 이런 게 아닌가? 이 옷이 어디가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은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저건 저래가지고서 저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가락질을 할 때 나는 만족을 느끼는 것 같죠?
근데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다니까 걱정이 들죠. 그렇게 되면서 될 때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손가락질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한국에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이나 이런 게 묶여 있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 주변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저 인간은 자식도 아니야. 응? 아니 아무리 영주권이 중요해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던데 어떻게 저렇게 호러 자식이 있을까? 저 인간은 자식도 아니야. 저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주권에 묶여 있습니다. 못 갑니다. 통곡을 해요. 네. 이게 뭐냐? 죄의식.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죄의식이 확 들어오죠. 물론 죄의식에는 또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오는 그런 죄의식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 자폐 아이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아마 이 밴쿠버 중앙일보 JTB가 아니라 아마 제가 어쩌면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펀더드 거기서 하든지 어떻게 하게 될 텐데 뭐 그런 죄의식에 오는 거에는 크게 이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탓하고 이런 것이 그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딱 돌아봤을 때 그게 나한테로 오면은 그 죄의식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주로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남들 시선을 의식을 해서 내 아이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내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내 아이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이 자꾸 아니게 되니까 점점 이제 내 접근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어쩌면은 죄의식에 대한 그 다른 형태가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 부모님들에 대한 이 접근법에 대한 이 방법이요. 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자폐 아이들의 그런 부모님들께서 아마 진짜로 이 나에게서 오는 접근 방법에서 오는 죄의식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남들의 시각을 인식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네,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방법. 아이가 우통을 좀 벗고 거리를 뛰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그게 겁이 나서 우통 벗고 뛴다고 그거를 막으면은 오히려 부모와 아이의 그 관계는 더 멀어지거든요. 예?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박사방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런 벗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놓다 보니까 그것들이 밖에 퍼지면은 손가락질 받을까봐 무서워서 점점점 더 깊이 끌려가고 그러죠. 저는 지금 이게 자폐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면서 삶이 그렇게 구렁텅이 되는 것과 차라리 내가 내 벗은 모습 그거 보는 거 너희들이 봐서 그거 뭐 할 거야? 그래 가서 보고 즐기려면 그건 너희들이 즐겨라. 하지만 내 벗은 모습 그거는 나의 모습이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깨끗하게 넘어가거든요. 심지어는 연극을 한다, 연기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벗은 모습, 심지어는 성관계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데 벗은 모습 하나 나갔다고 사진에서 인터넷에 떠돈다고 그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 사람 삶은 결국은 자기 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막으면 막을수록 창피하다, 남들의 시선이 이렇다, 쟤들이 이렇게 볼까 두렵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막으면 막을수록 아이들은 시한폭탄을 쌓아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폭발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계기로 이번 비디오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무시하시라고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시각을 무시하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옷을 안 입으려고 했던 아이가 그러면은 밖에 나갔을 때 추운 걸 경험하고 나면 옷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 경험을 한번 해보고 아이가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옆에서 대기하고 저희 준비해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어쩌면은 이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가지고 한번 찾아뵐 수도 있게 돼요. 예.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